이제 부동산의 분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볼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은 크게 토지 건물과 구분 건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로는 이건 단독주택. 얘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그냥 하나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토지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호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하나 101호, 뭐 얘는 301호 이런 것들이 다 한 개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합쳐져서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게 토지 건물이고 그다음에 구분 건물은 요 한 덩어리 안에서 또 한 개 호실로 쪼개져가지고 한 개 호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게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겉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부동산처럼 보이겠지만 얘네 둘은 일단 법정 분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조금 비교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이 있을 때 이가 이제 한 덩어리인 건 맞는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법의 구조상 토지랑 건물은 각각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 건물도 하나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각각 공부 서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공부 서류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도 토지만의 등기사항 정보 등기부, 그다음에 뭐 대장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고 건물도 건물만의 등기부 대장 이게 다 따로 구분돼서 이제 계속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토지랑 건물을 따로따로 평가를 해서 더해주는 게 원칙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만의 이제 3방식.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이론적으로는 3방식이 있어요. 물론 건물은 3방식까지 다 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3방식을 통해서 토지 가격을 구하고 3방식을 통해서 건물 가격을 구해서 토지랑 건물 더한 게 부동산의 가격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토지 건물의 주된 평가 방식입니다. 주된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된 건 이거고 원칙은 이건데 다른 방법도 같이 쓰기 때문에 주된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된 방법 말고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일괄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우리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을 때 비교 방식이랑 수익 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수익환원법을 할 건데 앞에 일괄이라는 게 붙죠. 요거랑 이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들어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된 방법에서는 토지랑 건물을 따로 구해서 더해줬죠. 그게 이제 주된 방식이었다면 다른 방법은 토지 건물을 그냥 한 덩어리로 놓고 거래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비교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게 일괄 수익환원법. 그래서 주방법, 원칙적인 방법은 토지 건물 따로 해서 더해주는 거고 다른 방법은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토지 건물은 토지랑 건물이 따로따로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가는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짚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의 대표적인 건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한 개호 한 개호가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 건물은 토지 건물이 따로따로였다면 구분 건물에서는 이제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게 용어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생활에 조금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 하나라고 볼 때 아파트의 토지 부분 하나, 아파트의 건물 부분 하나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대부분 여기 우리 실무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건 결국엔 모두 사람의 인식입니다. 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근데 얘를 볼 때 건물 요 부분, 내 건물의 부분, 그다음에 내 대지권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법도 똑같습니다. 건물 부분이랑 토지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동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지권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한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요만큼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토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쪼개져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한 토지를 1로 봤을 때 그 중에 내가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지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랑 토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동산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합쳐서 하나로 나와요. 구분 건물인데 대지권만의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전유 부분만의 등기부 이런 거 없습니다. 합쳐져서 하나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주된 방법이 토지 건물은 따로따로 더해야 돼서 요게 더하는 게 주된 방법이었죠. 하지만 구분 건물은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애초에 나눠져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따로따로 더해서 합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의 주된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아파트 평가할 거면 아파트, 나랑 유사한 아파트의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가지고 쟤는 10억, 나는 11억 이런 식으로 평가액을 내는 게 주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다 보시면 3방식이에요. 얘가 지금 비교 방식이고 수익 방식이고 원가 방식이죠. 그래서 주된 방법이 하나 있으면 다른 나머지 두 방식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다른 방법은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이 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 건물과 구분 건물 왜 구분을 해야 하느냐? 보시면 결국에는 공부가 다르다 이런 거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가 방법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구분 건물인지 이게 토지 건물인지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아예 문제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실무 문제를 풀 때는 대상 물건이 어떠한 분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 그래야 모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건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제가 예시를 단독주택이랑 아파트로 들었으니까 이거 누가 구분 못해 하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 특히 가장 헷갈리는 게 상가예요. 상가는 한 개 호씩 이제 구분 건물로 되어 있는 상가도 있고 그냥 건물 하나가 다 한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 건물도 있죠. 그래서 꼬마 빌딩 같은 거는 그런 상가 건물이 될 거고 여기 트레일은 지금 한 개 호가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구분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겉에서 볼 때 똑같죠. 겉에서 볼 때는 외관상 그냥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 상가는 똑같아요. 저 우리 건너편에 있는 하우패스 저 원래 있었던 건물 그거는 토지 건물입니다. 그럼 걔랑 봤을 때 얘랑 그 토지 건물과 구분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 상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때는. 그래서 공부에 어떤 용어를 써서 구분 건물과 토지 건물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이제 평가 방법을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주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실무에서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